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러분 엑서사이즈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1 First Gain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zip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zip 파일을 uncompress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파일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하나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죠. C1W1 Your First Gain Problem IPYNB,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여기 포함된 거 그것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봐도 되지만 실행을 시키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많아서요. 여러분들한테는 콜앱을 쓰는 걸 권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험할 때는 이 파일을 콜앱에다가 올려서 실습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콜앱에 올리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있으면 콜앱 리서치 google.com으로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최근 활동 사용 드라이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거기서 가져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그냥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 여러분들 드린 주피터 노트북 파일 하나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것이 콜앱에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콜앱에는 파일을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그 파일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제가 같이 포함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놓고 마운트를 해도 안 되고, 사실은 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림이 좀 있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그림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제가 제 개인 컴퓨터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실행은 여기 콜앱에서 실행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로컬 주피터 컴퓨터로 돌아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gen 파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배운 gen 알고리즘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handwritten number, 여러분 0부터 9까지 쓴 mnist 데이터라고 그러죠. 흑백 숫자 디지트 핸드리튼 자료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gen이 훈련되면은 우리가 생성자를 실행시키면 숫자가 이제 생성되도록, 손으로 쓴 숫자가 생성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건 파이토치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따라서 채워 넣으면 완성돼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 비디오를 따라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여기 학습 목표에 따라서 gen의 생성기, 판별기, 구성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생성기, 판별 요소의 손실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훈련된 생성자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각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모듈,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데이터 세트도. 그거는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그냥 제공되는 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치는 반드시 여러분들 로컬에서 실행시키려면 로컬 컴퓨터에 토치가 인스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치에서의 뉴럴 네트워크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토치 비전이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가져와야지만 제대로 실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토치 안에 실행된 토치를 임포트한 다음에 manual underscore cd0이라는 거는 이 랜덤 넘버를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은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션 되기 위해서 이 seed를 심어 놓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일 하나, definition 함수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 함수는 사실 조금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handwritten digit 넘버들을
그 25개씩 이제 그 가져다가 그것을 5x5 그리드 스타일로 그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텐서 주고 여기에 이미 디폴트 값으로 25개 이미지 크기는 1 by 28 by 28 왜냐하면은 그 흑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요 show tensor images를 부르면 25개의 이미지가 그 5x5 그리드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MNIST 데이터셋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훈련 자료로 쓸 건데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MNIST 데이터셋은 0부터 그 9까지의 숫자가 그 핸드리튼인데 6만 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디지트당 6,000개씩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만 개니까 10배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0이 6,000개, 1이 6,000개 등등.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코드가 완성되면은 한 1,000번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2,000번 정도 해서 한 9만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럴싸한 숫자로 접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9만 번 정도를 로컬 컴퓨터에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콜앱을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는 요게 20 by 20, 28 by 28 이미지라는 거 여기 써 있고요. 컬러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 채널은 그냥 하나뿐이 없다는 거 그걸 알면 되고요. 자, 이 텐서에 대한 내용은 굳이 여기선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자, 그 대신 배치는 하나씩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 이미지 하나하나씩을 입력하거나 그리고 생성자든 아니면 판별자든 간에 이 배치 프로세싱을 합니다. 하면 한 개씩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한꺼번에 한 그 2의 n승계의 그 샘플을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뭐 32개, 64개, 128개. 여기서는 128개를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더 크게 집어넣으면 더 빨리 이제 그 소위 프로세싱이 진행할 수 있겠죠. 특히 그 GPU를 쓸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배치를 쓰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빨리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생성자, 제너레이터 만드는 걸 한번 볼까요? 이 제너레이터에는 여러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그 딥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딥한 게 블럭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블럭을 단일 블럭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선형 레이어 여기서 그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좀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리니어한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토치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리니어 이러한 그 레이어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정규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1D인데 요거 배치 놈 1D 요거는 아마 그 여러분들 그 강의에서 배운 그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렐루 그 소위 활성화 함수는 요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렐루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의 블럭이기 때문에 여기서 블럭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get generator 블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렇게 비워놨죠. 세 줄을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get generator 블럭이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입력 디멘전과 출력 디멘전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형 변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로. 그래서 그걸 넣는 방법. 그것은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sequential이라는 함수에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로 그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nn.linear linear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괄호 열고 input 밑줄 dim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딤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미스타이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죄송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웃풋 입력에서 출력으로 그러니까 리니어는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노드 대 노드 왼쪽에 입력 노드 개수 오른쪽에 출력 노드 개수를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계속 나열하는 건 그냥 콤마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즉 nn.batch batch norm 1d 배치놈 1d를 사용할 거고요. 이 배치놈 1d에서는 그 출력 디멘전만 그 우리한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력 디멘전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치 놈은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소위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입력 사이즈만 우리한테 그 알려주면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컴마로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 렐루 활성화 함수를 써줘야겠죠. RELU 이렇게 대문자를 그 대소문자를 잘 구분하셔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주의할 점 하나는 in place equal true로 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그 어디죠? 여기 위에서 요 렐루를 한번 찾아보면 원래 디폴트 값이 in place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렐루의 결과 값을 다른 그 어레이로 만들 거냐, 텐서로 만들 거냐인데 false로 주면 다른 거로 만들 거고, in place는 같은데 오버라이트 하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in true,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제가 true라고 써야죠. T-R-E, true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et generator 블럭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get generator 블럭이 제대로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은 이것도 앞에 부분부터 좀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을 좀 시켜 놓고요. 왜냐하면은 그 코드가 완성될 때마다 그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그 바로 뒤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get generator 블럭을 제가 엔터를 치고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따라오는 여기 이 코드는 그 앞에서 만든 그 get generator 블럭이라는 코드가 제대로 완성됐는지 그냥 검증해주는 코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분석하기를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해봤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 결과값이 요 success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success가 나오면 내 코드가 그 시키는 대로 잘 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점검했는지 사실은 그 사이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요 그 소위 뭐죠? 레이어의 이름을 우리가 검증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는 그 생성기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그 블럭을 만들었으니까 노이즈 벡터 사이즈와 이미지 크기 그리고 히든 그 이니셜 그 디멘전 사이즈 등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그 여기서 제너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 제너레이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 아까 만든 그 블럭을 5개 블럭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노이즈 벡터로 시작할 거고 마지막에 활성화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그 우리가 그 결과가를 얻을 겁니다. 노이즈. 그래서 제너레이터 모양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일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완성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NN 모듈이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치에서 제공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듈을 가져와야 되고, 여기 데피니션 초기화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forward라는 함수 있어야 되는 거였죠. 이거는 아마 그 제가 그 토치 설명할 때 조금 됐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그런 프로시저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기 definition으로 getGen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서 그걸 가져오는 건데요. 자,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제너레이터에 그 초기화 시키는 과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초기화 시킬 때 필요한 파라미터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그 입력 그 노이즈 벡터의 디멘전을 10으로 줬고요. 그리고 인풋 이미지는 28 곱하기 28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사이즈입니다. 28 곱하기 28이기 때문에 784고요. 그리고 히든 디멘전은 128로 준 거고 요거는 그냥 임의로 준 거예요. 그리고 128에 2배, 3배, 4배 이렇게 키워가면서 점점 확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만든 것처럼 시퀀셜로 이제 다시 그 get generator block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linear, batch, norm, 렐루까지 이렇게 그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력은 G 디멘전으로 하는 거죠. 즉 여기 입력 그러니까 노이즈, 레턴트 노이즈의
그 사이즈가 입력이 되고 이제 히든 디멘전 128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히든 디멘전이 입력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블럭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2배로 키우고, 그러니까 점점점 키워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28로, 그 다음에 256으로, 그 다음에 512로, 510에서 1024까지 키우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렐루를 쓸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잡아낼 건데,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리니어로 잡아내고요. ln 이전에 렐루 결과를 리니어로 잡아내고, 사이즈는 당연히 그 앞에 사이즈죠. 그냥 요거는 제가 카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결과값이니까 그 결과값이 입력 사이즈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출력은 이미지 디멘전, 즉 이것이 마지막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콤마 해주시고요.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는 nn 시그모이드 함수로 우리가 활성화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는 이런 형태로 5개의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지금 넣은 것까지 5개의 블록으로 완성된 거고요. 그리고 이 forward라는 함수는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이 지금 만든 요 gen이라고 하는 self.ge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요런 순차적인 블럭들의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다가 입력을 노이즈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리턴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getGen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완성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쉬프트 엔터 치고 또 쉬프트 엔터를 치면은 만약에 석세스가 나오면 조금 전에 만든 제너레이터도 여러분이 이제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잡음을 만들어 볼까요? 잡음을 생성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잡음을 생성하는 코드는 요거예요. RA 토치에서 제공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넘버, 그래서 RADN인데요. 이거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질지 사이즈만 우리가 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get noise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요. 이 get noise라는 함수는 number of samples, 샘플 개수, 그리고 G dimension, 그리고 device CPU, 이거는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randn이라는 랜덤 넘버는 사실은 제너레이션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줄짜리 코드로 완성할 건데요. 리턴 해줄 때 토치에서 제공하는 randn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친구의 소위 사이즈가 n, 요거는 그대로 쓸게요. 저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n samples by, 왜냐면 요거는 n samples는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거 뭐죠? 배치 프로세싱 할 거기 때문에 배치 넘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gdim 두 번째 게 g벡터의 디멘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 디바이스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디바이스를 써주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randn을 소위 텐서로 만들어주면 텐서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은 일단은 CPU로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다를 사용한다면은 여기 어디죠? 좀 헷갈렸는데 제가 어디죠? 그러니까 GPU를 쓰려면 쿠다로 하면 되는데, 사실 요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CPU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 보려면은 Shift Enter 치고 또 Shift Enter 치웠을 때 이 결과가 석세스로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코드를 해서 검증해 봤더니 뭐 제대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멘전과 크기가 잘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고 있고요. 자, 요번에는 판별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너레이터 생성자 만든 거고요. 판별자 만들 건데, 판별자에서는 조금
우리가 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렐루가 아니라 리키 렐루를 쓰겠습니다. 이 리키 렐루에 관한 설명은 이미 강의에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네거티브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작은 기울기에 그런 결과값을 주는 그런 그 소위 그 렐루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는 거 얘기했죠.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제 블럭 형태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레이어를 많이 줄 건데 한 층마다 그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이 계속 반복되니까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을 한 덩어리로 봐서 블럭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입력과 출력만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블럭을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리니어 블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블럭을 넣을 거고요. 여기서는 뭐 입력과 출력 요거가 똑같겠죠. 제가 오타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그러니까 리니어 어레이, 그러니까 리니어 연산을 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디멘전만 맞춰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리키렐루 L-E-A-K-U 리키 R-E-L-U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리키렐루는요. 그 소위 네거티브일 때 기울기 값을 써줘야 됩니다. 포지티브는 1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0.2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0.2 정도로 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그 in place 역시 equal true로 해서 그 좀 더 효율적인 스펠링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in place equal 그죠? in place equal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그냥 Shift Enter 치고 또 Shift Enter 쳐서 확인해 보고요. 요 석세스가 나오면 요거는 그냥 요 다음 코드 다음에 있는 블럭들은요 항상 그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블럭을 하나 만든 것 뿐이고요. 이제 그 블럭을 쌓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판별기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그 조금 전에 짠 디스크리미네이터 블럭을 1개, 2개, 3개만 쌓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쌓자는 얘기죠. 여기는 그 결과값을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로 NN 리니어로 쌓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입력 값은 여기 이전에 요거네요. 컨트롤 C 요게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 그죠?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게 true냐 false로냐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그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forward는 그걸 부르는 거고 얘는 return 받는 거니까 되겠네요. 자, 그리고서 컨트롤 엔터, Shift 엔터 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또 Shift 엔터 한 번 더 치면 success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코딩이 제대로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훈련 자료 이제 훈련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 훈련에서 좀 살펴보면요. 그 몇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떠한 그 소위 손실함수를 써서 그 손실함수를 결정할 건지 그리고 몇 번 반복할 건지 에포크, n에폭스는 그 넘버 오브 에폭스라 그래서 훈련을 몇 번 할 건지 전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G 디멘전 노이즈 벡터 차원 이거는 이미 디폴트 값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해 줘야겠죠. 디스플레이 스텝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프린트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반복 때마다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겠느냐를 결정해 줘야 되고요. 배치 사이즈 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LR은 학습률인 거 우리 알고 있죠. 러닝 레이트. 그리고 디바이스는 CPU냐 GPU냐. 이따가 여러분들 완성한 다음에는 CUDA를 실행해서 GPU에서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느려서 로컬에서 힘들고요. 그 콜앱에서 실행을 여러 번 하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크라이테리아는 여기서 그 제공하는 걸 쓰죠. NN by 그 바이너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를 쓰는 겁니다. BCE. 이 BCE에 관한 내용은 이미 그 강의에서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로그 값에 말하자면 네거티브 그러니까 포지티브 결과와 그 네거티브 결과에 말하자면은 그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넘버 오브 에폭스는 한 200번만 합시다. 그리고 G 디멘전은 64 줬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벡터 64개로 시작하고요. 디스플레이 스텝은 한 5,000번에 한 번씩.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로 했고요. 그 러닝 레이트는 굉장히 작게 줬어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 크면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0.00001 그리고 디바이스는 쿠다로 주고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 데이터 로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데이터 로더는 아마 여러분 앞부분 가서 보면은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뭐 복잡한 얘기는 좀 생략할 게 있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주고 뭐 셔플 2로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건 가져오시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한번 하면은 가져오는 그 과정도 나중에 아마 부르겠죠. 그 데이터 로더를 지금 어사인만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너레이터라는 걸로 제너레이터 만들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만들고요. 근데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소위 디바이스에 부착해줘야 텐서기 때문에 그 파이토치에서는 그 이것이 GPU에서 돌 건지 아니면은 그 CPU에서 돌 건지를 명확히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그 소위 파라미터들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도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나면은 이 오브젝트 gen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골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gen.parameters인데요. 얘한테 그 소위 어떤 그 최적화를 쓸 거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치.optim.adam 아담이라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인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제이션, 이건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제이션이고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로스 펑션 이 부분이 좀 트리키한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디스크 로스 펑션 아마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요거를 그 실행시켰을 때 지금 아무 결과가 없는 거는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저는 로컬리.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그 엔터 치면은 예,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코드로. 요번엔 그 get discriminator loss 함수를 이제 완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discriminator loss 펑션을 우리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조금 참조하시긴 하시되 제가 이제 그 먼저 오케이 같이 한 줄 한 줄 완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로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누구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은 거를 그 소위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벨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지금은 그 소위 판별자의 손실 함수를 지금 그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노이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fake noise라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쓰면 됩니다. get noise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get noise라는 함수는 아까 우리가 디멘전 2개하고 그 디바이스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요게 말하자면 사용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 num images하고 gdim 아예 요걸 카피해 오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잠깐만요. 컨트롤 Z, 컨트롤 C 이걸 카피하면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number of image가 이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결국에는 그 배치 사이즈가 이미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디바이스는 그냥 전달받는 디바이스. 여기서 디바이스 전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여기다가 넣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콤마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노이즈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크 이미지.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제너레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젠으로. 그리고 젠의 입력이 누굽니까? 이 페이크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넣어볼까요? DISC였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이 페이크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페이크에서 그 디태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띄어내서 그 일반적인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그 먼저 가지고서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입력이 우리가 여기 이미지 그 제너레이터에도 그냥 들어가듯이 여기도 디태치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페이크에 대한 프레딕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부터 나온 페이크에 대한 프레딕션 값이고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크라이테리안, 즉 그 소위 BCE 그 로스 펑션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CRITRI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크라이테리언의 그 두 개의 엘리멘트 값인데 하나는 그 우리의 예측값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처음에는 크라이테리언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은 그 소위 이것의 라벨이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 그 라벨은 당연히 가짜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로 값들이 들어갑니다. 토치에서 제공하는 제롤즈 라이크라는 게 있었죠. 제롤즈 라이크 괄호 열고 얼마나 사이즈 요거랑 똑같은 크기 요거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그것을 그 BC 로스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나온 페이크에 대한 로스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갖고 있는 그 가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의 로스 값이고요. 유사하게 리얼 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리얼에 대한 그 프레딕션을 먼저 해야 되겠죠. 프레딕션.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얘가 바로 리얼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디스크리미네이터죠. 자, 리얼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입력으로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입력 그 배치 사이즈에 해당되는 배치 크기만한 이미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 넘파이 데이터겠죠.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그 뭐죠? 디바이스에 부착되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서 또 유사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 로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얘랑 똑같은 형태를 띠니까 자 일단 카피해 올게요. 우선 그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페이크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계산한 실제 리얼 값에 대한 프레딕션과 리얼 값의 프레딕션 크기만한 요번에는 제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true니까 진짜니까 once like를 넣어서 이것의 결과와 1과 비교해 달라는 거고요. 결국에 디스크 로스는 사실은 이거 두 개의 합입니다. 즉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 이 페이크 로스와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페이크 로스 더하기 리얼 로스. 왜냐면 둘 다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것의 반 정도면 정확한 이런 로스 펑션이 계산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그 결과 값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값이 여기에서 리턴 되면은 지금 여기에 바로 get discriminator loss라고 부르는 로스 함수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됐겠죠?
글쎄요, 어떤 제가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Shift 엔터 쳐서 실행시켜 보고요. 일단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요 바로 다음에 테스트 블럭이 있으니까 또 엔터 쳐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디스크 로스에서 여기서 무슨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쿠다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콜앱에서 쿠다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컴퓨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로컬 컴퓨터이기 때문에 CPU여야지만 제대로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GPU가 없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무시하시고 원래대로 쿠다로 계산해서 소위 GPU, 그러니까 콜앱에서 계산할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이제 다 왔네요.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 펑션만 만들면 됩니다. 제너레이터 로스 펑션. 제너레이터 로스 펑션은 조금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통과해야 될 소위 블럭이 제너레이터 하나만 통과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 로스 펑션은 근데 아까 했던 것과 유사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크라이테리언에, 그러니까 로스 함수에 집어넣을 때 타겟이 이제 true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일단은 제너레이터에서도 일단 페이크 노이즈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get 노이즈를 써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요 사이즈는 그대로, 요건 그대로 아까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제너레이터 이미지, number of image, gdim, device는 device.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받고 있는 요것이 디바이스 요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요. 이제 페이크 노이즈 만들어졌고요. 가짜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너레이터로 우리가 이 페이크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프레딕션이 또 돼야 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페이크 프레딕션 값은 우리가 만든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페이크를 넣어서, 가짜 이미지를 넣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제너레이터 로스는 어떻게 계산돼야 돼요? 크라이테리언. 아까 그거를 제가 그냥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CRITERION 크라이테리언에 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은 바로 discriminator fake prediction이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토치에 once like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크기의 1로 채워진. 왜 1이냐면 우리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true여야 되기 때문에요. 로스 함수 측면에서는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제너레이터 로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엔터 치면은 한번 볼까요? 석세스 잘 됐네요. 일단 코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GPU가 있는 프로세서가 아니면은 조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GPU 쓰라고 권장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코딩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좀 더 있을 거예요. 잠깐 볼까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2개 만들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로스 함수, 손실 함수 2개만 만들었어요. 젠 로스하고 디스크 로스. 그걸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커런트 스테이트 0으로 놓고요. 이거는 몇 가지 파라미터 뻔한 거는 좀 넘어가고요. 제너레이터 로트 폴서 또 저쩌고. 자, 이게 핵심이죠. for epoch in range n epoch. n epoch가 아까 우리가 200이라고 나왔거든요. 20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요거는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요거는 TQDM이라는 그 모듈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임포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에 그 이미 배치 사이즈에 맞게 이게 소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씩 들어온 한 배치씩 전달받습니다. 근데 이 TQDM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전달될 때마다 이거를 그 소위 슬라이드 바 형식으로 이따 보면 알지만 점점 계산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진행 과정을 시각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배치가 하나가 들어왔는지 두 개 들어왔는지가 점점 보이고요. 우선 배치의 사이즈 계산은 직접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리얼 값으로 받는 것이 한 배치 값인데 그것의 길이 그리고 이걸 리얼 값으로 하는 건 이유는요. 리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온 진짜 자료 그 핸드리튼 디지트 넘버 있죠? 얘가 진짜 자료예요. 그죠? 리얼 값, 페이크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리얼 값을 보는 그러니까 요거는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선 디바이스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어태치를 해주는 거고요. 쿠다면 쿠다로 또는 그 CPU면 CPU에 얻혀 놓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제로 그레드.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깨끗하게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해놓고 쓰고요. 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죠. 그 get discriminator loss 해가지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크라이테리안 뭐 등등 하는 요것을 그 잠깐만요.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돼요. 배치 사이즈 GDM 디바이스. 우리가 아까 만든 그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텝,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한 거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리얼 값을 여기에 넣어서 그라디언트 디스크리미네이트 로스 함수에 넣고 제너레이터 잠깐만요. 이것만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값 그레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크라이테리안 리얼값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안에서 계산대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백월드 백 프로퍼게이션 스텝 그렇죠. 이건 디스크리미네이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터를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old generator weight는 generator weight detach clone 요거는 그냥 카피하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updating generator 파트를 우리가 한번 그 코딩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그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닐 텐데. 제너레이터만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생각났습니다. 제가 조금 좀 그 버벅거려서 넣었는데 이 부분이 그 제로 그레디언트와 디스크리미네이트 로스와 백월드 요 네 개가 전부예요. 사실은 그 업데이트 시키는 얘도 마찬가지고요. 제너레이터도 똑같이 젠 optimization equal 아니죠. 점 그 제로 그레드 ZRO 밑줄 그레디언트는 일단은 그 0으로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이 제로 그레디언트를 필요하고 제너레이터에서의 젠 업트에서의 그러니까 로스를 젠 로스를 구해죠. 로스 펑션 젠 로스는 어떻게 구해나요? 우리가 get 젠 로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쓸 게 많죠. 제너레이터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크라이테리언 BC 로스 함수 넣어 줘야 되고요.
커런트 배치 사이즈 넣어줘야 되고요. 아마 커런트 배치 사이즈가 여기에 계산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인데 그거를 뭐 128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엔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받은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꼭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G 디멘전 써주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 펑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n 로스를 백 프로퍼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죠. LO 아니야 점 백워드 그래서 로스 점 BACK WARD backward 그죠? 요거 확인 좀 할까요? 그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디스크 로스를 백월드 해두듯이 여기서는 젠 로스를 백월드 해주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get optimization을 젠인데 자꾸 젠 개수로 썼네요. 이거 조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립니다. 젠 로스에서 이거를 스텝 이게 업데이트죠.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요 네 줄이면은 이제 제너레이터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요건 제너레이터 업데이트를 지금 코딩한 거고요. 앞부분에 이미 설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요 네 줄 이거를 띄워놓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 네 줄이 바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터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제너레이터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반복해서 소위 겐을 학습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요 나머지 코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 디스플레이 스텝을 제가 정해놔가지고 한 5,000번에 한 번씩 그림 그리도록 만들어놨는데요. 그것을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페이크 이미지랑 그 리얼 이미지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봐줘야 되니까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엔터를 치면은 실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제 거에서는 지금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제대로. 잠깐만요.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젠 로스가 아니라 젠 옵트의 옵티마이제이션의 탭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좀 천천히 저는 실행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콜앱에서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훨씬 빠르게 될 건데, 콜앱에서 실행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으로 왔고요. 콜앱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버전이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게 맞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어 있는 거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잘못 눌렀네요. 콜앱의 데모 버전이죠. 이걸 가져가야죠. 업로드 데모. 주피터 노트북의 이미지는 좀 빠져서 보일 테지만 나머지 코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코딩한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그냥 모두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다른 게 돌고 있다네요. 무엇이 돌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빼먹고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행시킬 때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를 반드시 GPU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세션 관리에서 다른 것들이 지금 꺼버리고요.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행이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해서 저 뒤에 가서 조금 기다려 볼까요? 이 앞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가 있으면 제가 또 아까 그 쿠다와 CPU를 헷갈리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테스트 겟 여기서 또 CPU로 바뀌었네요. 겟 노이즈 쿠다. 그죠? 잠깐만요. 디폴트를 쿠다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서도 문제군요. 겟 노이즈에서 여기서 디바이스, 여기서 CPU를 쿠다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런타임은 아까 어디를 고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쿠다로 바꿔놓고서 겟 노이즈 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에러가 떴네요. 제가 또 여기서도 또 무릎을 CPU를 쓰네요. 그죠? 이거를 제가 이걸 다 고쳐놓는다고 했는데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디스크 로스가 디스크 페이크 로스 더하기 디스크 리얼 로스 나누기 쿠다와 그거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잠깐 좀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겟 로스 펑션에 가서 찾아야겠네요. 이거를 또 디바이스가 들어왔고요. 이게 뭐가 좀 에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테스팅하는 데서만 에러가 나는데요. 이게 CPU하고 쿠다를 제가 번갈아서 써서 문제 같은데 그거 외에는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동작하니까요. 그래서 젠 로스로 넘어가서 그냥 젠 로스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테스트 좀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 5,000번 정도마다 제가 디스플레이 하기로 되는데 이제 쿠다다 보니까 조금 빨리 되긴 돼요. 제 거는 아직 실행하다가 멈췄을 겁니다. 첫 번째 그림 나오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제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숙제로 제출할 거는 충분히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림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쪽에 이거를 좀 여기로 가져와야겠죠. 자,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이 제출할 그림은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거, 이게 지금 한 9,000번 정도의 9만 번이네요. 9만 번의 스텝을 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요 스텝과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제너레이터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9만 번이 요 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마크해서 요 그림과 요 스텝, 그리고 제너레이터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온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로스 함수가 그 랜덤한 데서부터 계산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서 제출하시면은 이제 완성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내용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돌리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한번 그 그림이 한 20번 정도 나와야지만 완성된 건데 한 개라도 나올 때까지만 한번 같이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한 다음에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열 번이 넘어가네요. 5,000번이니까 469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12번 정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잘 됐네요.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5,000번 정도 반복했을 때 슬슬 이제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계속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아마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